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2018년 3월 학력평가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학습에 앞서서 시험 범위가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과서 시험 범위는 1단원, 2단원의 읽기 부분이다라는 거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부교재도 2019년 3월 우리가 이미 학습한 16개 지문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학력평가에서 내용일치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내용일치 지문을 제외하고요. 주장하기 문제가 첨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학습하게 될 21번부터 24번 문항, 그리고 29번부터 40번 문항, 16개 지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하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시험 범위 부분이 다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21번부터 24번 문항, 29번부터 40번 문항으로 시험 범위를 좀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확인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중간고사 안내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영어 중간고사는 50분 동안 실시가 되고요. 총 35문항이 출제됩니다. 이때 교과서 시험 범위 내에서는 어휘 문제 5문항, 그리고 독해 문제 6문항이 출제가 돼요. 부교재 우리가 시험 범위 진도 나간 곳에서는 어휘 문제 5문항, 독해 문제 11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시험 범위 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매년 진도 나간 범위 외에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고1 수준 학력평가 유형의 문제를 출제해 왔어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5문항인데요. 우리가 독해 문항이라고 하면 지금 학력평가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독해 유형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했는데요. 어휘 문제가 10문제나 되는데 이 어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지 궁금하시죠? 자, 어휘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총 2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 She tried to blank a good impression on the interviewer. 자, 영어 문장을 빈칸을 뚫어서 주고 밑에 해석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심다에 해당되는 단어 make a good impression. make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출제되는 어휘는 우리가 지문을 학습할 때에 사용했던, 즉 우리가 지문을 학습할 때 이미 배웠던 지문 내에 있는 어휘가 출제됩니다. 지문 밖에서는 따로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2번째 유형은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적절한 것. She made her own bread. 자, make라는 동사에 영영풀이를 고르는 건데요. 그녀는 자신의 빵을 만들었다. 자, 만들었다의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 4번에 나와 있죠. To produce, construct, or create something.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가지 유형의 문제가
우리가 학습한 지문 내의 어휘를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대한 안내사항 참고하셔서 중간고사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부분은 자이스토리 2회 2018년 3월 학력평가에서 21번 그리고 22번 문항 지문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21번 문제는 주장을 찾는 문제네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Many people think of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Many people think of, think about. 자,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다 라고 할 때 think of, think about을 사용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한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요?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자, happen, 발생하다 라는 자동사죠. 동사 앞에 지금 주어 자리에 what이 쓰였어요. 자, 이때의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즉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고요. 또는 의문사, 무엇, 근데 의문사가 주어 자리에 사용이 된 것으로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what might happen, 발생할 것, 또는 what might happen, 무엇이 발생할지를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 의문사 what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any people think of what might happen. 많은 사람들 무엇에 대하여 생각한다. 무엇에 대해서?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in the future. 미래에 발생할 것을 생각한다. Based on past failure. 자, 근데 based on 어디에 기초하여, 어디에 근거를 두어 라는 말이죠. 어디에 기초해서 생각한다? Based on past failures. 과거의 실패. 자, failures는 fail, 실패하다 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 실패를 근간으로 거기에 기초해서 미래에 뭐가 발생할지, 미래에 어떤 것이 있을지를 생각한다. And get trapped. get trapped. 사로잡히다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think of 동사와 get trapped 동사가 and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사로잡힌다 라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by them. 그것들에 의해서. 과거의 실패에 기초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생각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다. For example. 자, 이제 예를 드네요. 우리가 예시문이 나올 때 for example 많이 쓰고요. for instance, for one thing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자, 예를 들자면 if you have failed in a certain area before, have failed, 현재 완료가 나왔죠. 자, 현재 완료가 나올 수 있었던 근거로 우리가 어떤 부분 보면은 좋겠어요? before, 전에.
구체적인 시점은 모르겠고 불명확한 그냥 이전에 뭐뭐 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현재 완료를 계속적인 용법, 뭐 결과적인 용법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경험적 용법으로 해석할 때 뭐뭐 한 적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죠. 이렇게 부사 before, 이전에 또는 never, 전혀 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twice, three times, 뭐 2번 한 적이 있다, 3번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의 부사들과 우리가 함께 경험적 용법으로 잘 사용이 됩니다. If you have failed, 네가 실패한 적이 있다면 in a certain area, 특정 분야에서 before,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자, 그리고 바로 주절 you anticipate가 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종속절이 지금 하나가 더 삽입되어져 있죠. 콤마 사이에 종속절 왼절이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절의 형태로 삽입된 것이 아니라 분사구문의 형태로 삽입이 되어져 있죠. 자, 원래의 형태는 분사구문 만들기 전의 절의 형태는 when you are faced, 네가 직면했을 때, faced, 직면한, 직면되어진 이라는 뜻이죠. 자, face가 얼굴이라는 뜻 말고 동사로 무엇을 직면하다. 과거분사 face는 직면되어진, 마주하게 되어진 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주절의 주어 you와 종속절의 주어 you가 동일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축약을 해버릴 거예요. 자,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축약할 때 어떻게 한다?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에 ing 붙인다. 근데 이때 being, ing 붙인 being은 어떻게 잘한다? 생략 잘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faced만 남기면 되는데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고 싶을 때에는 접속사를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when faced가 남게 된 것이죠. 원래 형태는 뭐다? when you're faced. 네가 직면되어질 때. with the same situation. 동일한 상황에 직면되어질 때에, 동일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에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you anticipate. 자, anticipate, 예상하다, 예측하다 라는 말이죠. 너는 예상하는데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무엇이 발생할지를 예측한다. 자, 이때의 what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라는 의문사로 봐도 괜찮고요. 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뭐하는 것으로 봐도 괜찮다 라고 앞서서 설명을 했죠. 자, 미래에 무엇이 발생할지를, 미래에 발생할 것을 you anticipate. 너는 예상한다. 실패한 적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 미래에 또 이렇겠네 라고 예측한다라는 것이죠. and thus, 그리고 thus,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라는 부사가 사용이 되었죠. 그러므로 fear traps,
공포가 가둔다. 자, 가두다라는 trap이라는 동사에 PP 형태가 앞서서 어디에 나왔었어요? 여기 trapped. 그래서 get trapped. 갇혀지다, 사로잡히다 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이죠. Fear traps you. 공포는 너를 가둔다. In yesterday, in the past. 어제 속에 가둔다라는 말은 과거에 너를 가둔다라는 것이죠. 결국 과거에 갇혀버리게 된다. 자, 그러면서 뒤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명령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주장 문제에서 명령문이 등장한다. 이거는 굉장히 근거가 된다는 사인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문은 필자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핵심 근거가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Do not base your decision on what yesterday was. Base A on B. A를 B에 기반을 두다. A를 B에 근거를 두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do not base your decision. 너의 결정을 기반을 두지 말아라. 근거를 두지 말아라. 어디에다가 what yesterday was.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과거가 어떤 것이었는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펜을 잠깐 떨어뜨렸어요. 네, 이때의 what은 의문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무엇 또는 어떤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너의 과거가 어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거기에 do not base your decision 너의 결정을 기반을 두지 말아라. 근거를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즉 과거의 기초에서 결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장 이미 나와버렸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Your future is not your past. 너의 미래는 너의 과거가 아니다. And you have a better future. 그리고 너는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You must decide to forget. 자, decide 동사는 뒤에 누구를 목적어로 취해요? 투부정사만의 목적어로 취해요. decide forgetting 안 돼요. 동명사의 형태는 목적어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ou must decide to forget.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것이죠. 너는 결정을 해야만 해. to forget, 잊어버리기로.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만 해. 그리고 뭐 하도록 결정해야 돼? You must decide, let go of your past. Let go of. 무엇을 놓아주다. 무엇을 놓아버리다 라는 뜻이죠. 너는 너의 과거를 놓아버리기로 결정해야 돼. Your past experiences are the thief of today's dreams. 너의 과거의 경험들은 are the thief. 자, thief는 도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구의 도둑이야?
오늘날 너의 목표, 오늘날 너의 꿈을 훔쳐가는 것이야. 너의 과거의 경험은 너의 오늘날의 꿈을 훔쳐갈 수가 있어. 근데 조건이 있죠. Only when, 뭐뭐 할 때에만. 뭐 할 때에만 너의 꿈을 훔쳐가는 대상이 된다. You allow them to control you. 자,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동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 동그랗게 뜨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allow 동사는 투부정사만을 목적보호로 취한다. 오늘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자,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가 나와 있어요. allow,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allow, 허용하다, 허락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때의 목적보호 자리에는 누구만 사용할 수가 있다? 투부정사만 사용한다. 그래서 allow them to control, 그들이 통제하도록 허락한다. 누구를 통제해요? To control you, 너를 통제하도록. 너를 관리하도록 네가 허락할 때, 그렇게 내어 맡길 때에만 너의 미래의 꿈들을 훔쳐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이 목적보호 자리가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 자리는 controlling 쓸 수 없다는 거, 투부정사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주장이 어디였어요? 명령문으로 나오는 부분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쭉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너의 미래는 더 나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해라? You must decide to let go of your past. 너의 과거를 그냥 보내버리기로, 놓아주기로 결정해야 돼.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고를 수가 있었어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아라.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1번. 목표를 이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의 중요성 이야기한 것 아니고요. 그리고 장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해라 아니죠. 4번.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라 이런 말 없었어요. 5번. 결정을 내릴 때 남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마. 이런 말 없었죠.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let go of your past. 과거를 놓아버려라. 라는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21번 지문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었고요. 우리가 이제 22번 주제 찾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teller Sid Lieberman suggests. Storyteller, 이야기꾼을 얘기하죠. 자, 스토리텔러와 Sid Lieberman은 동격의 관계예요. 이야기꾼인 Sid Lieberma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id Lieberman이 suggest 한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교과서 1단원을 배울 때에 suggest가 제안하다의 의미라면 뒤에 목적절을 이끄는 대절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를 쓰거나 또는 should를 생략하고 뒤에 원형을 써야 된다. 즉,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당위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라고 배웠었죠.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어떤 예외가 있었죠? 우리가 suggest가 더 이상 제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여주다, 시사하다, 암시하다의 뜻일 때에는 당위성이 사라지죠. that 이하를 해야만 한다고 제안하다가 아니라 that 이하라는 사실을, that 이하라는 팩트를 보여준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should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it should be 또는 should를 생략하고 it be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수일치, 시제일치에서 동사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제고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인 이시기 때문에 that it is the story in history that provides the nail to hang facts on.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should를 생략한 비동사의 형태 쓰지 않는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절의 내용을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야기꾼인 시드 리버만이 보여준다. that 이하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때의 it은 절이 처음 시작되는 곳 앞에서 어떤 대상을 받고 있는 대명사 it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가짜주어, 가주어 it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뒤에 형태를 봤더니 대절이 뒤에 지금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지 않고 바로 동사가 나온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예요. 즉 대절이 하나의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속사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에만 명사절의 역할을 했잖아요. 뭐뭐하는 것이라는 접속사 that으로 해석을 하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that 뒤에 주어가 없는 동사로 시작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it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가주어가 아닌데. 고민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에는 우리가 누구를 항상 의심해 봐야 되냐?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때 강조 구문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강조 구문의 it과 가주어 it의 차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연습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강조 구문 it과 가주어 it을 좀 구별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 구문의 it이랑 가주어의 it이 형태가 동일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오냐? it 플러스 비동사 그리고 뒤에 대절이 등장해요. it 플러스 비동사 뒤에 대절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막 헷갈려요. 이때 it은 가짜주어일까? 아니면은 강조 구문의 it일까?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구별하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it is that 사이에 강조 대상을 쓰는 경우를 우리가 강조 구문 it이라고 해요. 근데 강조 대상의 형태는 주로 명사, 부사가 나와요. 또는 명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즉 명사구, 부사구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반면에
가주어 it은 it 비동사 대절 사이에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 특별히 이 형용사가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이런 형태를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된다라는 차이점. 그러면 우리가 뭘 대비해서 봐야 되겠어요? 강조 구문 안에서는 강조 대상의 자리에 형용사가 오지 않고 부사가 오는 경우를 보거나 가주어는 부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를 쓰게 된다 라는 부분 차이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이. 강조 구문 안에는 대절의 형태가 완전한 문장일 수도 있고 불완전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주어에서는 대절이 완전한 문장의 형태여야만 해요. 그리고 구별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가 보자면 강조 구문에서는 it 플러스 비동사 그리고 that을 제거하고 나면 완전한 문장 구성이 가능해. 그런데 가주에서는 it 플러스 비동사 that을 제거하고 나면 완전한 문장이 구성되지 않아. 이걸 적용하면 강조구문 it과 가주어 it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예문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It is I that love you. 자, 강조하고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가짜 주어, 가주어 it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선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대절의 형태가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나왔네요. 가주어 it에서의 대절은 완전한 문장하고만 쓰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강조구문이에요. 자, 그리고 강조구문은 it is that을 지우고 나면 완전한 문장 구성된다고 했어요. it is that 빼보세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완전한 문장이 남았죠. 강조구문이에요. 누구를 강조하는 거야? it is that 사이에 쓴 애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대상이 I야. It is I that. 바로 내가 love you. 너를 사랑한다. 저기 철수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갑자기 뭐 영수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 바로 내가 사랑해. 라고 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럴 때 It is I that love you. 이때 it is that을 빼버리면 완전한 문장 I love you가 남는 거죠. 자, 근데 어떨 때 주의를 해야 돼요? 대절 뒤를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남아있어. 여기도 대절 뒤를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야.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완전한 문장이죠. 자, 이럴 때에는 강조 구문도 가능하고 가주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 강조 대상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It is more than ever before that I love you. More than ever before. 이전보다 더욱 이라는 더욱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전보다 더 부사가
나와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라는 말이죠. 자, 부사를 강조 대상으로 쓰는 경우는 강조 구문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했고요. it is랑 that을 지워버렸더니 more than ever before, 이전보다도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완전한 문장이 구성되어지죠. 그래서 이거 강조 구문이에요. 바로 이전보다 더 내가 너를 사랑해. more than ever before를 강조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마지막 문장을 보면 that I love you, 완전한 문장인 거는 맞는데 true, 진실한, 진짜의 라는 형용사죠. 진실한, 진짜의 라는 형용사예요. 자, 우리가 형용사가 it 플러스 비동사 대절 사이에 나오는 경우는 가주어인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it is that을 지우고 났더니 true I love you, 진실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문장이 구성되지 않아요. it is that을 빼버리고 나면 이상한 형태가 되고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구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럴 때 가주어 it으로 본다. 그래서 that 이하를 가짜 주어 it 안에 넣어서 해석하면 말이 딱 마무리가 되겠죠.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is true, 진실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이다. 진짜인.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조구문 it과 가주어 it을 좀 구별하는 연습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재적소에 알맞게 해석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독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물론 어법 문제를 푸는 데에도 더 용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다시 복습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에서는 즉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The story in history 라는 명사구를 강조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it is that을 지워버리면 완전한 문장이 남아요. 즉, the story in history 이게 주어가 되고 provides가 동사, the nail 목적어 형태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바로 역사 속의 이야기가 provides 제공한다 라는 거예요. it is that을 사이에 놓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속의 이야기가 바로 provides the nail, 못을 제공한다. 자, 근데 이 못은 어떤 못이에요? hang something on, 무엇을 걸다라는 뜻이죠. to hang facts on, 사실, 어떤 실제 있었던 사실을 걸 수 있는 못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역사 속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세이드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보여준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적용된 문장이다. Students remember historical facts.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합니다. When they are tied to. 자, tie, 무엇을 묶다라는 뜻인데 수동의 형태로 쓰였죠. Be tied to something. 어디에 묶이다,
어디에 결합되다. When they are tied to a story. 그들이 이야기에 결합될 때에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 According to a report. 자, according to 무엇에 따르면 이라는 뜻이었죠. 보고에 따르면 A high school in Boulder, Colorado. 콜로라도 볼더 지역의 한 고등학교가 is currently experimenting. currently, 현재. 최근에, 현재, experiment, 실험하다 라는 뜻이죠. 실험하고 있다. With the study of presentation of historical material. historical material, 역사적 자료들. 역사적 재료, 역사적 자료가 되겠죠? 그것을 제시하는 것에 관한 연구. 역사적 자료 제시에 대한 연구를 실험하고 있다. Storytellers present. 자, present 동사로 쓰였죠. 스토리텔러들이, 이야기꾼들이 제시한다. present material. 자료를 제시하는데요. in dramatic context. 극적인 맥락 속에서, 극적인 환경 속에서 자료를 제시한다. to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And group discussion follows. 그리고 집단의 토론이 follows. 뒤따른다. 뒤를 잇는다. 자, 이거 어떤 형태였어요? Storytellers present 라는 하나의 절과 group discussion follows 라는 절이 and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병렬 관계로 쓰인 거죠. 이야기꾼들은 극적인 맥락 안에서 학생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집단의 토론이 뒤따른다 라는 얘기인 거죠. Students are encouraged to read further. Students are encouraged. 학생들은 장려받는다, 권고되어진다. 자, encourage는요, 격려하다, 장려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encourage 동사를 오늘 꼭 암기하셔야 돼요. encourage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보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즉, 어떤 형태로 쓰는 거냐면요. encourage,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encourage, 격려하다, 장려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 목적보호 자리에는 누구만 쓴다는 거예요? 투부정사만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형태를 우리가 수동으로 바꿔볼게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주어 자리로 가고 그리고 동사는 수동으로 바뀌어서 be encouraged, 격려받다, 장려되다 라는 수동의 의미로 바뀌겠죠. 그리고 목적보호 자리에 있던 투부정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도록 장려받다, 격려받다 라는 수동의 의미로 바뀔 때에도 반드시 뒤에 누가 나와?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students are encouraged reading 안 된다라는 것이죠. To read further.
이렇게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encourage 동사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Students are encouraged. 학생들은 장려받는데 to read further. 자, further, 더 나아가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멀리라는 far의 비교급은 farther인데요. 이거는 더 나아가라는 뜻이기는 한데 더 멀리. 주로 물리적 거리감을 이야기를 할 때 farther를 쓰죠. 근데 further는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수준, 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 심화적으로 깊이 있게. 이건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물리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적으로, 더 깊이 있게 그 강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further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학생들은 더 깊이 있게, 더 심도 있게, 심화적으로 읽도록, 독서를 하도록 격려받게 된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another group of students, 또 다른 집단의 학생들. 자, 이때 학생들의 집단에서 group이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요. 뒤에 are, 복수동사가 아니라 단수동사 is를 사용을 한 거죠. 학생들의 또 다른 집단이 is involved in, 참여한다, 연루된다. 어디에 참여합니까? Traditional research or traditional report techniques. 전통적인 조사, 전통적인 보고 기법에 참여하게 된 거죠. 자, 앞에서 먼저 제시된 집단은 Storyteller Present Material. 이야기꾼들이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심화적인 독서 활동도 있다고 했는데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집단은 traditional research, 전통적인 보고 방식, 전통적인 연구 and traditional report techniques, 그리고 전통적인 보고 기법에 참여하게 된 대조군으로서 등장한 것이죠. The study indicates that. 이 연구는 보여준다, 나타낸다. 자, 무엇을 보여줘요? that 이하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들, study indicates, research shows.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라는 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독해 지문에서 무조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조건 답이랑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지문이 연구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면 빈칸 문제면 그 빈칸이 뚫려 있는 곳이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주제 문제면 연구 결과가 무조건 주제하고 관련이 있고요. 정말 이 연구가 독해에서 등장하면 연구 결과 부분은 반드시 사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제를 찾으려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럼 같이 내용을 볼게요.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research shows that. 연구가 대디아를 보여준다. 대디아를 나타낸다. 뭘 보여준다? Material presented by the storyteller. 자, 과거 분사구가 앞에 나온 주어를 꾸며주고 있죠. 자료는 자료인데 뭐 되어진 자료야? Presented by the storyteller. 이야기꾼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자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절대 presenting 쓸 수 없고 presented를 써야 돼요. 자료가 이야기꾼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것이죠. 자, 제시된 자료는 이야기꾼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는 has much more interest. 자, more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 우리가 훨씬이라는 의미로 much를 쓸 수가 있어요. much 말고 쓸 수 있는 비교급 강조 표현에는 still, far, even, a lot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비교급 강조의 표현들이에요. 훨씬 더 많은 흥미가 되겠죠. 이야기꾼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가 훨씬 더 많은 관심, 훨씬 더 많은 흥미를 끌고 and personal impact, 개인적 영향인데 much more personal impact가 되겠죠. 훨씬 더 많은 개인적 영향을 갖게 된다. than that, 누구보다? 그것보다. 근데 이건 어떤 그것이야? gained via the traditional method. via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해서 라는 말이죠. via the traditional method.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gained 되어지는 것. 얻어지는 것. 전통적 방법을 통해서 획득되는, 얻어지는 그것. 자, 여기에서의 그것은 앞에 누구를 받고 있겠어요? 여기에서 쓰인 that은 앞에 나온 material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꾼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가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흥미와 훨씬 더 많은 개인적인 영향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앞에 자료가 materials라는 복수가 아니라 material, 단수명사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those로 받는 것이 아니라 that으로 받고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만 할게요. 앞에 쓰인 material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 is을 쓰지 않고 that을 썼을까요? 가주어나 가목적어 아닌데 굳이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을 때 우리가 it 쓸 수 있잖아요. 단수 명사니까. 근데 왜 여기 it을 안 쓰고 that을 썼을까요? 우리 여기에 it을 써도 될까요? that 대신에 이 자리에 it 쓰는 거 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it은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it 앞에서 누가 꾸며줘도 안 되고요. it 뒤에서 누가 꾸며줘도 안 돼요.
지금 gained via the traditional method라는 과거 분사구가 that을 꾸며주고 있죠. 후치수식하고 있어요. that은 이렇게 꾸밈을 받을 수가 있는데 it은 꾸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that도 뒤에서 꾸며주는 건 괜찮은데 앞에서 꾸며주는 건 안 돼요. 후치수식만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구문 분석을 우리가 마쳤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했어요? 연구 결과가 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부분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연구 결과가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 방식에 의한 그러한 자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스토리텔러에 의한 이야기꾼에 의한 자료가 훨씬 더 어떻더라? 개인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이점, 이것이 더 효과적이더라, 이것이 더 유리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결론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제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Benefits of storytelling in teaching history. 역사 수업을 할 때 traditional method, 전통적인 접근법으로도 학생들 접근을 시켜봤고 스토리텔러를 통한 자료를 통해서도 접근을 시켜봤는데 스토리텔링이 더 효과가 크더라. 즉, benefits, 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why students should learn history. 왜 학생들이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다루지 않았고요. Essential elements of historical dramas. 자, historical dramas는 사극을 이야기하죠. 사극의 필수 요소들 다루지 않았고요. Advantages. 자, advantage는 benefit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Advantages of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근데 뒷부분이 완전히 틀렸죠. 전통적인 교수 방법. 스토리텔링과 대비되는 부분이죠. 부정적으로 오히려 좀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5번, importance of having balanced views on history. Balanced view, 균형 잡힌 관점. On history. 역사에 관해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4번이 명확한 정답인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21번, 22번 문항 지문 학습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들 오늘 중간고사 안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중간고사 대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23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